2부는 말씀드린 대로 주도권 토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공통 질문은 어떻게 뽑았냐 하면 저희가 그 JTBC 대선 자문단이 그 7만 명이 넘는 분이 가입을 하 계신데 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드릴 수 있는 질문만 추리고 그 중에서도 좀 가능하면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질문을 2가지씩만 뽑아냈습니다. 자, 공통 질문입니다. 순서만 심 후보님께 먼저 드립니다. 내각 구성에서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인사 원칙이 무엇인가? 그걸 밝혀주시고 그 원칙 아래 기용하고 싶은 인물을 한 명씩 꼭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순서는 홍준표 후보께서 같은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인사를 한다면 능력과 청렴성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선거법 230조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면서 우선 첫째 능력을 보고 두 번째 청렴성을 보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당이냐 아니냐는 내가 가리지 않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선거법 위반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홍 후보께서 제기하신 장차 내각을 구성할 때 누구를 얘기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선관위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선거법 위반으로는 보기 좀 힘들다 이런 답변이 왔네요. 이해 예. 뭐 이익공여제 그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래서 선관위 판단은 위법으로 보긴 어렵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히 내각 구성할 때 구체적인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다시 질문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다 끝난 거니까. 지나갔으니까. 예, 예. 공통 질문 2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서 자신의 리더십이 누구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지 이건 뭐 선거법에 걸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한 분만 좀 꼽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홍준표 후보께서는요? 저는 지금은 인기가 좀 없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을 꼽고 싶습니다. 5천년 이 민족의 가난에서 헤어나게 해주고 물론 뭐 인권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남북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 강인한 대통령이 나와야지 이 남북 관계를 수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정책 검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이 토론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토론은 굉장히 정책에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이미 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이번 그 주도권 토론도 첫 번째 라운드는 정책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난 1부에서 했던 토론의 보완이 될 수가 있겠죠. 1차 주도권 토론의 순서는 첫 순서가 홍준표 후보에게 돌아갑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이야기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가족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관련이 된지 안 된지는 그 뭐 돌아가셨으니까 우선 차치하고 가족들이 직접 받았으면 이것은 이제 재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640만 달러 그 뇌물이니까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뇌물이 되려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법률가 아닙니까? 아니, 내 이야기를 할게.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잠깐만요. 두 분의 토론을 제가 잠깐만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원래 뭐 개입은 최대한 자제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의 1차 주도권 토론은 정책 검증으로 하기로 했는데
혹시 홍 후보께서 이 문제가 정책과 관련된다고 사법 정책에 관한 문제. 사법 정책이 그렇습니다. 요거는 내가 마저 하고 딴 거 하겠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카운트가 예, 됩니다. 예. 문 후보 내가 참 그 점잖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는 2번이나 책임질 수 있나 협박을 하더만은 또 송민순 씨도 지금 고소를 해놨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막 고소하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협박하고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가족들이 받았으면 뇌물죄가 안 됩니까? 대통령 보고 준 건데.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조사에 입회를 하고 난 후에 언론에 브리핑을 했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왜 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조수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나보고 우리 또 거짓말을 홍준표 한다고. 후보님 쭉 토론 태도를 어떻게 보면 저런 분이 대통령 되면 국민들을 그것을 갖다 얼마나 물어보는 억압을 것도 하겠나.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허위를 늘어놓고는 그 전제하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 그럼 아닙니까? 허위 늘어났으면 저도 고발하면 되잖아요. 자, 잠깐만요. 고발하세요. 예,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그 참나. 개입을 한 그렇게 김에 해서 문 후보님. 돌아가신 이 고인 대통령 그렇게 욕을 보입니까? 예, 문 후보님. 보이는 건 아니죠. 문 후보님, 홍 후보님, 잠깐만요. 제가 개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숨좀 죽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문 후보도 그러시던가요? 상당히 흥분하신 것 제가 같은데. 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우리 홍 후보님은 지금 온 국민들이 다 가본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주도 아방궁이다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예.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홍 후보님도 경남지사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 예. 봉화를 참배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내하고는 생각은 다르지만 참으로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하신 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거하고 지금 뇌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 자, 두 분, 아, 홍 후보님, 예.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좀 죄송하지만 개입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그 말씀 일단 정리 좀 하시고 요건 내가 답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10초만. 예. 예. 그거하고는 아무런 뇌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방궁이란 말은 집 자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고 그 집 주위에 들어간 세금이 한 1,000억 이상 됐다 예. 이겁니다. 자, 이 문제는 2라운드 주도권 토론에서 말씀 마저 네. 하시려면 하십시오. 군복무를 1년으로 단축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1년 6월입니다. 1년 6월. 지금 사병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 군의 전력화를 시키려면 몇 개월 걸리시는 줄 아십니까? 구체적인 금액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18개월에서 21개월이 소요됩니다. 사병 하나가 완전한 군인이 되려면. 그런데 제대로 된 군인도 만들지 못하고 1년 6월 하고 군대에서 내보내 버리면 북한에 지금 그 의무 복무 기간이 몇 년인 거 아십니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잠깐만. 북한은 몇 년인 거 아십니까? 7년? 10년입니다. 그래요? 예. 10년인데 우리는 1년 6월에서 북한군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부분 답을 드려야죠. 네. 우리 홍 의원님도 아마 군대 사병 복무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우리 복무에 보면 일병, 상병 때 가장 빠릿빠릿하고 전투력이 강하죠. 병장 되면 약간 좀 어영부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군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나와서 유사시에 동원될 수 있는 그걸 갖추면 충분한 거죠. 예. 저는 1년 6개월 정도 복무 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북미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 우리하고 상의 없이 선제 타격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도 빨리 하루빨리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반기문 전 총장 미국으로 특사로 보내서 외교관계 이제 정지 작업하고 바로 빨리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저 정상회담 해야 됩니다. 그 또 지난번처럼 와튼 스쿨 같이 나왔다고 동문이라고 정상회담 쉽게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은 될 겁니다. 예, 그래요. 예.
햇빛 정책의 공과를 지난번에 말씀하신 공이라고 하셨는데 공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빨리 위기를 극복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햇볕 정책의 공이 뭡니까? 공과를 말씀하셨는데 햇볕 정책의 가장 근본은 튼튼한 안보와 그리고 강인한 한미 관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죠. 햇볕 정책에 그 DJ가 할 때는 돈 22억 달러 주고 북한 한번 갔다 온 것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공입니까? 긴장 완화를 시키고 예. 그리고 긴장 완화를 한 게 아니고 그때 돈을 갖다 주고 알겠습니다. 홍 정상회담을 후보님. 했죠. 홍 후보님, 예. 한 사람 더 남았습니다. 한 사람 더. 예. 유 후보님 아까 그 전술핵 도입 하신다는 거 그거 한번 국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국방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아마 충분히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술핵은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미군이 다 여기 있던 거를 빼나갔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전술핵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렇게 심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는 겁니다. 방어하는 거. 사드다, SM3다 이런 게 좀 막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핵 공격을 받으면 막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미국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핵 보복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으면 한미의 연합자산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우리한테 핵 공격하면 자기가 반드시 바로 즉각 핵 공격을 당한다는 그런 두려움에 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술핵 재배치를 하되 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절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NCND라고 이런 거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 1차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순서를 맡겨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홍 후보께서 이제 햇볕 정책 공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대화를 통해서 이제 평화를 추구한다는 그 지향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난 세월 동안 대북 관계 악화에는 지금 여야 모두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 계실 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악화되어 왔습니다.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영비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영화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영화를 만드는데 5단계를 이제 상영까지 거치게 됩니다. 우선은 기획하고 투자받고 제작하고 배급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관에서 상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한 대기업이 다 독점을 하다 보니까 중소제작사에서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상영관에 걸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산업이 결국은 정말 그 대기업 위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영화를 제작한 곳에서 영화관까지 소유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영비법 그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경제 양극화하고 관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출하고 국회의원 사퇴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그 법 공중에 날아가 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당에서 계속 그 노력할 겁니다. 아니 본인이 없어져 버렸는데.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아 생각은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그거 그러면 제출하기 대기업 전에 위주의 이런 경제 구조를 바꿔서 중소기업도 살아나게 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90%가 중소기업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뭐 새누리당 시절에서 완전히 거꾸로 갔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지는 않았죠. 지금 뭘 거꾸로 갔다고 하십니까? 지금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중소기업, 벤처기업들 계속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 그건 모든 제일 저 중요한 사람들이 게 다 압니다. 예.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가벌 관계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예? 아, 그 지금 부분도 여태 제대로 해결이 대기업 안 중소기업 됐습니다. 관계 가벌 제가 관계가 조정이 안 돼서 홍 후보님, 제가 아니, 한 사람 더 그건 해야 답변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야죠. 예. 그 부분도 그 새누리당에서 가벌 제대로 관계만 못했다는 점 조정해 주면 대기업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관계가 예, 안 문제가 안 후보님 됩니다. 다른 분 예. 또 선택해 주시죠. 그리고- 이번에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자질 검증인데 안철수 후보께
첫 순서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홍 후보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 이제 그 탄핵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범들 훈계하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저는 대통령 후보로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나오신 분이면 당선이 되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발언은 헌법에 대해서 정면 도전이고 그러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대한 비평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도 한명숙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대법원 앞에 가서 데모까지 안 했습니까? 지금 근데 나는 그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데모한 일은 없어요. 지금 데모한 적 없습니다. 아니, 지금 지난번에 다른 한번 사람 봤잖아요. 핑계 댈 건 아닙니다. 아니 핑계 대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잡범들 훈계문이다. 나는 그래 봤어요. 그거 안 보세요. 이야기 그건 말할 게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아니 모독 아니죠. 아니 자. 그게 어떻게 모독이 아닙니까? 아니죠. 헌법재판을 하면서 우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해서 그것도 탄핵 사유로 들었어요. 압수수색은 청와대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건 권리입니다. 제 그리고 주도권 토론이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제 이야기는 피고인이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는 재판 끝나봐야 돼요. 예? 그런데 그걸 예단해서 그래 짝짝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그 형사재판에 가면 잡범들 집행유예 보내나 실형 보내나 할 때 잡범들 알겠습니다. 훈계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답변 들어보니 상황이 좀 더 심각합니다.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블랙리스트도 이제 예. 한다는 그 말씀도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민주주의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거부하시는 분 아니 아니십니까? 내가 블랙리스트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예.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예. 방법이 유치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예. 시절에는 그거 몰래 그러면 했어요. 저는 유 후보께 근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정의당, 민주당, 바른정당이 한편 같아요. 자, 제가 좀 아까 그 안 후보님이 탄핵 관련돼서 저를 비판했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통령한테 그 헌법 수호가 의지가 없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의 모든 증거 자료는 여태 임의 제출로 처리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그 탄핵 사유로 들었어요. 두 번째, 변명이 오락가락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형사소송단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피의자의 권리인데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데 권리 행사를 그거는 못하게 하는 거 그거는 헌법 수호 의지하고는 무관합니다. 세 번째, 특검이나 검찰에 출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출석을 안 할 때는 강제 수사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 세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그거는 잡범들한테 집행유예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실형을 보낼 것이냐 할 때 정상 자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 수호 의지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 답변을 했고 부인하신 겁니까? 아니,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 비판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판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자, 박지원 대표가 임명직 안 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임명직입니까? 임명직 아니죠? 제가 상황은 집권하면 임명이 아니죠. 국민이 상황이 됩니다. 국민이 상황이 아니라 박지원 씨가 상황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쭉 토론을 하면서 유승민 후보는 금수저 출신이고 저는 뭐 흑수저라도 무수저 출신입니다. 그런데 재벌을 왜 그래 정오를 하는지 나는 이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저래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재벌을 왜 그래 정오를 하면서 재벌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너무 정오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재벌 옹호할 생각이 초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재벌이 부러워요. 근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재벌 개혁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재벌 해체론자 절대 아닙니다. 해체론자는 그리고 아니다.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리고 홍 후보님 저한테 금수저라고 그러는데 제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자유는 없죠. 그건 홍 후보님 마찬가지고요. 근데 홍 후보님 같이 흑수저 출신이 왜 정치를 하면서 진짜 서민들 눈물 흘리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정책을 펼 줄 모르고 왜 재벌 대기업들 이익에 그렇게 변호하고 앞장서십니까?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니 더 듣기 아니 싫습니까? 가만히 있어. 됐어요. 내가 주도권 토론. 그리고 플래카드 아니 보니까요. 그래 이야기하지 마고. 아니 플래카드 보니까 아니, 기업에게는 자유를 주고 아니, 그러니까 서민에게는 됐어요. 기회를 준다 이러는데 예. 홍 후보님 자, 정책 중에 홍 내가 후보님 주도권 기회를 토론이니까 줍니다. 있습니까? 내가 서민정책위원장 하면서 서민정책을 한 아니, 뭐가 10개월 있습니까? 했어요. 예를 그리고 예를 들고 그거 공부 보세요. 그래 억지 부리지 말고 내가 문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흉악범 사형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저는 사형제 반대입니다. 흉악범 사형은 저는 사형 제도를 반대합니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예. 그럼 사형이 지금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저는 사형 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합헌위원회 문제는 아니죠.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한 20년 동안 사형을 지금 시행하지 않았죠. 사실상 사형을 폐지국에 시행하지 않은 해당합니다. 게 아니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죠. 그러니요. 그렇죠. 20년 동안.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집 선고가 나면 6개월 내에 집행해야 된다. 그 조항이 있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예, 어쨌든 형사소송법이 있죠. 사실상 아니, 사형 그러니까 폐지국이 된 제 것입니다. 말씀은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건 좋은데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너무 날때요. 그러나 사형제도라는 것이 그런 흉악범을 억제하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 지금 다 실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형이 사실상 안 되니까 지금 사형 흉악범 집행이 안 되니까 유영철이 강호성이 그런 이 엽기적인 연쇄살인이 계속 나고 그 사람들이 죽은 피해자는 어떡하고 수십 명의 피해자는 오히려 불려자들은 어떡하고 오히려 이게 앉아서 그 멀쩡히 앉아서 교도소에서 국가에서 밥 먹이고 하는 게 옳습니까? 오히려 사형제도가 있으면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뒤에는 이판사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존파 사건 이런 사건들이 오히려 그 뒤에 더 범죄를 키워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형제가 흉악범죄 억제 효과는 없다라는 것이 전 세계가 다 공감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60개국 이상이 다 예.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홍 후보님 것입니다. 한 사람 더. 그래서 문 후보님하고 생각이 좀 틀리다. 아까 동성애 다시 물어보겠는데 동성애는 이제 반대한다고 하셨죠. 동성혼 합법화할 생각 없습니다. 합법화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죠. 차별은 반대합니다. 차별은 반대하다니.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즈가 14,000명 이상 에이즈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식의 성적인 지향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동성혼을 차별금지법 합법화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그게 것이죠.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하는 예. 법입니다. 아니 자. 그 차이를 잘 모릅니까? 이제 마지막 발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30초 10만 드릴 텐데 경제와 안보 등 사실 뭐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왜 내가 대통령직을 꼭 수행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30초 이내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 아버지는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일당 800원 받던 야간 경비원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문맹이었습니다. 까막눈이었습니다. 무학인 우리 아버지 경비원의 아들 또 까막눈의 엄마를 가진 이런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시켜주면 서민과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강인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예.